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AI 그리고 자동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전체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우리가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마케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다가오는 자동화 시대 속에서 과연 마케팅 그리고 마케터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마케팅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몇 가지 부문을 칠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영상 광고 쪽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얼마 가수 이제 지드래곤 이제 뮤직 비디오를 정말 AI가 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영상 창작 부분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 촬영, 후편집까지 이제 이 전반에 걸치는 영역을 사실은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이제 챗GPT에서 만든 소라라는 서비스도 있고, 구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BO3, 엊그저께 제미나이에서도 새로운 영상 툴을 발표하기도 했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 새로운 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영상 광고 부문에서의 어떤 AI 역할은 기존의 프로덕션에서 이제 수행이 됐었던 영상에 대한 제작 전반에 대한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AI 전문 창작물만 만드는 그런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가 생겨날 만큼 이제 그런 현상을 가장 빠르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이제는 이 영상에 있어서 제작물의 품질은 역시나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영상 제작물의 퀄리티, 품질보다도 사실은 영상 기획의 영역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제작 역량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제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창작물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도 상당 부분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메타나 구글 같은 광고에서는 이미 자동화 캠페인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케터가 직접 수동으로 운영하는 캠페인보다도 더 잠재 고객을 잘 찾고 성과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진 퍼포먼스 마케터에게 모든 광고 운영에 대한 성과 책임을 일임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머신러닝이 알아서 찾아주도록 세팅만 해도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광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 광고랑 수동 광고를 해보면은 자동 광고가 로아스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광고 대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세팅한 광고,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세팅한 광고 중에서 후자의 경우가 성과가 더 좋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광고에 대한 후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이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의 대응 전략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마케터가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신러닝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재료, 먹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재, 콘텐츠를 빠르게 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머신러닝에 의존하기 전에 마케터가 수동으로 남자, 여자, 2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인구 통계적인 조건을 A/B 테스트를 끊임없이 하는 데다가 리소스를 좀 더 투자했다면, 그런 타겟에 대한 식별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한테 과감히 일임을 하고, 마케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반인과 관련된 후기 혹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2차 활용 콘텐츠에 대한 부분 라이선스를 가지고 머신러닝한테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직접 핸들링하던 그런 이제 시절에서 벗어나서, 운전대는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가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일종의 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제사 역할로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RM 마케팅입니다. CRM 마케팅 요즘에 제가 들어가 보면은 카페24 같은 툴로 예를 들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의 구매 데이터와 회원 데이터에 대한 기반으로 직접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구매한 지 특정 기간이 지난 사람이라든지 원하는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추출해서 CRM을 접근하게끔 그렇게까지 좀 자동화가 된 걸 확인했었는데요. 카페24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맵에서도 자동화 메시지가, 웬만한 쇼핑몰 CMS들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제는 쇼핑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CRM 솔루션들도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CRM 부분은 사실은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거나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는 그나마 아까 사람이 어찌 보면 지휘를 해주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이 좀 남아있었다라고 하면은, CRM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체적인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그 반응형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자동화가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기 전에는 보면은 마케터 역할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CRM 마케터,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터, 퍼포먼스, 콘텐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당 부분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CRM 마케터라는 어떤 독립적인 직군이나 직책보다는 결국에는 전체 고객 구매 여정을 개선해 나가는 그로스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커졌다, 조금 더 제너럴한 마케터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이 콘텐츠 마케팅이야말로 최근에 이제 AI와 자동화가 되면서 가장 많은 이제 변화를 겪은 또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영상 얘기하면서 주로 제작에 대한 퀄리티나 제작에 대한 대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콘텐츠는 최근에 기획까지도 AI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챗 GPT도 기획을 잘 하지만 구글에서 출시한 노트북 LM이라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또 사용을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팟캐스트까지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또 만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작과 관련된 전문 툴과 또 콘텐츠 부분에서의 만약에 챗 GPT와 같은 기획을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콘텐츠를 상당 부분 이제는 자동화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온드미디어에 올리는 이런 양산형 콘텐츠, 정기적인 레귤러 콘텐츠는 얼마든지 자동화 대체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콘텐츠 마케터의 역할은 이제 한 달에 10건, 20건 올리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뺏긴다고 해서 이제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고객, 팬,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결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와 어떤 인플루언서 혹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해서 브랜디드 콘텐츠 내지는 협찬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AI가 자동화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고객들이 최근에 관심 있어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이런 창작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주제인지는 오직 사람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그동안엔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글 몇 개, 인스타 몇 개 올리는데 좀 더 집중했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 자동화를 조금 더 도입을 하고 이제 남는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 팬이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외부 접점을 조금 더 콘텐츠적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콘텐츠 마케터의 다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동화 흐름에 맞춰서 우리 마케팅에 대한 업무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퍼포먼스 부분, 광고 세팅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 구글, 국내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썸네일 제작한다, 아니면 내가 원고를 쓴다, 간단한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RM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국내 선두 이제 업체들 비롯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의 조건을, 예전에 로우 데이터를 다 받아 가지고 식별했다고 하면 지금은 추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CRM 마케터 역할도 단순히 이제는 CRM을 담당해서 보댄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고객 구매 여정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의 성과 데이터를 개선하는 크로스 매니저로서의 역할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인식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루틴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광고 운영과 같은 그런 업무라든지, 사용자 반응에 따라서 뭔가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동화가 되고 있거나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마케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앞단의 전략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은 사실 자동화 툴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내 사업, 비즈니스 자체를 AI한테 맡기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기회를 찾고 그를 사업적인 아이디어와 연결시키는 이 전략 기획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마케터 역할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가 느끼는 이런 불편이라든지 부족함을 캐치하고 그것을 사업적 기회로 연결시키는 부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음식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회사에서는 매일 하루마다 6시간 이상씩 한 20개 이상의 샘플을 전 직원이 다 먹어보고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사람이 결국에 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의 입맛을 똑같이 맞추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광고를 하고 콘텐츠를 하고 CRM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케팅할 대상,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규정된 상태에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사업적 기회를 찾고 아이템을 내가 후보군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경쟁력이 있냐, 내 마음속에서 말고 우리 직원들 생각에서 말고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하는 부분 역시나 마케터 역할이 될 걸로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상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광고든 CRM이든 성과 데이터로 결과가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앱 분석 툴을 사용하든 그 데이터 자체가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인 것이고요. 그 숫자의 나열을 가지고서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정립하고 결과를 이제 정리하는 거는 결국 마케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화 그 자체라든지 분석 툴 자체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솔루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른바 광고나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대행사의 역할도 상당 부분 변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단순 광고 운영에 대한 역할보다는 전체적인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파트너로서 역할이 변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에이전시가 한 가지 특정 부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또 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퍼포먼스는 퍼포먼스, 콘텐츠면 콘텐츠 운영에 굉장한 강점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 내지는 내재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마케팅 에이전시의 역할은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을 같이 기획하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 구매 여정에서의 퍼널 구조를 함께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 구매 고객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LTV 데이터를 기반으로 CRM을 좀 더 전략을 짠다든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문성이 있었던 한 가지 부문에 집중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즉 여러 부문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이 안에서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즉 마케팅 에이전시는 그동안의 대행의 역할에서 어찌 보면 솔루션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로 변화해야 생존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세 줄로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동화나 AI의 열풍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요. 마케팅에 대한 영역에서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행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콘텐츠, CRM 이런 마케팅 실무단에서는 상당 부분 자동화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마케터의 손발과 시간을 덜어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러면 그 남은 시간과 남은 리소스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챌린지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안에서의 기회를 찾는 또 끊임없이 데이터로 산출되어 나오는 결과값을 해석을 하고 이후의 계획을 설계하는 이런 전체적인 조율자 혹은 관제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마케터는 이런 AI와 자동화 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도구로서 현명하게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나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는 머리로서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는 거니까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케팅 실무적인 업무에 시간 낭비가 많았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의 리소스를 줄이고 그 줄여낸 시간만큼 결국 더 중요한 전략적인 고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간 마케터의 트렌드 자체가 특정 직군이나 직무별로 굉장히 딥다이브한 형태로 전개가 됐다면 향후에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대응이 가능한 제너럴 마케터, 제너럴리스트가 선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점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자동화와 AI 열풍 속에서 마케팅과 마케터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